안녕하십니까. 리서치센터의 자산 배분 담당 박소연입니다. 3월 자산 배분 전략 나와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최근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리겠다라고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교전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1970년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많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자산시장 전반적으로 다시 안정화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1970년대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다. 따라서 3월부터 6월까지 안정화 흐름 전망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준비해온 자료가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제목은 아까 소개드렸던 대로 1970년대와 같은 것, 다른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세 줄 요약 보시게 되면 신용 자산 배분 모델 2, 4분면 유지하고 있다. 여전히 경기 둔화 국면이고요. 하지만 저희는 매도 실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인데요. 리스크 지표, 과매도, 경제 재개가 개시된다. 그리고 높은 배당 수익률. 그리고 1970년대와 다른 점도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산별 의견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국 주식입니다. 경기선행지수가 8개월째 하락을 하고 있지만 글로벌 동시다발적인 경제 재개가 조만간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불확실성 남아있지만 원자재 수출국 중심으로 신흥국 경기가 양호하다. 그리고 한국은 선제적인 통화 긴축으로 인해서 선진국보다 금리 부담이 크지 않다라는 점을 주목을 했습니다. 특히 배당 수익률이 2.5%에 육박하고 있어서 한국 주식은 비중을 대폭 올렸습니다. 미국 주식은 비중을 한국과는 반대로 3%포인트 추가 하향을 했습니다. 경제 재개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현재 성장주 비중이 워낙 높아서 예전보다 고밸류 주식들의 조정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다소 약화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부동산, 에너지 같은 핵심 섹터로 압축 대응을 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주식은 비중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일단 단기 조정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재정 정책 확대를 통한 경기 방어를 강조를 했습니다. 신선장 업종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채권과 미국 채권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내 기준금리는 4월 동결 이후에 5월 추가 인상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대선 결과는 재정 및 통화정책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채권 시장에 우호적이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크레딧 채권에 대한 변동성이 높아져서 전술적 대응이 필요하다 판단을 하고 편출을 했는데요. 향후 재진입 시점을 조율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채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적 강세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준의 공격적 긴축 우려 때문에 다소 약화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는 계속 강하게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플레 해지 수요가 더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이고 대체 자산의 투자에 대한 열기도 계속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자산 배분 모델 오른쪽 아래에 보고 계십니다. 현재 2, 4분면을 계속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의 자산 배분 모델상 2, 4분면은 경기 둔화 그리고 물가 압력이 여전히 있지만 경기가 둔화되고 있어서 경제 전체에 대한 조정 압력은 좀 커지는 국면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 경기 둔화를 의미하는 2, 4분면의 모델 값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매도 실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선행지수가 이미 8개월째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3월까지 빠지게 되면 9개월째 하락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오미크론 피크아웃 가능성 불거지고 있고요. 한국은 아직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유럽과 미국은 확진자가 피크아웃을 이미 했기 때문에 선행지수 조기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자라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신용생각 첫 번째입니다. 주식 매도 실익 없다라는 내용인데요.
일단 오른쪽 위 차트 보시는 것처럼 주요 리스크 인디케이터가 과매도 국면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풋콜 비율, 그리고 매크로 리스크 지수, 그리고 그리디언트 피어 인덱스 같은 것들이 전부 다 과매도 국면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주식에 대한 매도는 실익이 없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제 재개 모멘텀은 견고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왼쪽 아래 보시게 되면 구글 모빌리티 지수, 아직 코로나 이전보다도 20-30%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경제 재개가 본격화됐을 때 관련된 수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른쪽 아래 보시게 되면 최근 급락으로 주요국 배당 수익률이 2에서 3%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MSCI 기준으로 2.2%라고 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코스피 전체로 보게 되면 2.5% 정도까지 배당 수익률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 매력 상당히 높아졌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용생각 두 번째입니다. 1970년대와 같은 것, 다른 것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같은 것은 70년대와 비슷하게 공급발 인플레에 대한 우려, 그리고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에 대한 우려,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같은 점보다는 저희는 다른 점을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신용생각 세 번째입니다. 1970년대와 다른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머징 증시의 성장입니다. 1970년대, 벌써 50년 전 일인데요. 그 당시는 신흥국이 공급처로서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원유를 생산한다든지 금속을 생산한다든지 이 공급 사이드에서만 의미가 있었던 것이 신흥국이었는데 지금은 중동, 브라질, 인도네시아, 남아공 같은 나라들은 원자재를 수출하면서 내수 쪽의 선순환도 기대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경제 규모가 커졌습니다. 따라서 신흥국이 오히려 최근 같은 인플레장에서는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70년대와 다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차트가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이 그동안 천연가스 순수출국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70년대 오일 쇼크를 겪은 미국은 셰일 혁명으로서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을 크게 늘렸고요. 미국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 회복도 가능한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 투자 같은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달라진 에너지 믹스입니다. 50년 전에 비해서 신재생 그리고 원자력 발전 비중이 생각보다 큰 폭으로 높아져서 최근에 천연가스와 유가 상승의 악영향을 어느 정도 완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별로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미국 채권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공격적 긴축 우려가 다소 약화됐다는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 반영된 금리 인상 기대로 보게 되면 현재 금리 인상 확률은 5에서 6회, 7회 정도까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최근까지는 우크라이나 이전에는 50bp 인상이 한 2번 정도 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빅스텝의 가능성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 50bp 인상 가능성은 많이 내려갔고요. 파월 의장도 3월 50bp보다는 25bp 인상을 선호한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채권 시장에 좀 안정화 요인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 채권은 대선 결과가 우호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신정부의 재정 준칙에 대한 추진 공약 때문에 국채 발행 우려가 다소 경감되었기 때문인데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지만 인플레 압력도 있어서 채권 금리가 많이 빠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은 좀 제어가 됐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입니다. 밸류에이션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가 점진적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현재 EPS 상향 조정은 지속되고 있지만 연준의 통화 긴축 우려 때문에 할인율 정상화, 밸류에이션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 차트 보시게 되면 12개월 포워드 PER 밸류에이션인데요. 22배가 넘어가던 것이 최근에는 19배, 18배 정도까지 떨어졌고요.
향후에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지속된다라고 하면 성장주와 기술주 비중이 크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퍼포먼스는 여타 시장 대비 다소 둔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국 주식은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배당 수익률도 2.5%까지 상승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3월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정책 변화 가능성보다는 6월 지방선거 앞둔 내수 부양 가능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서 좋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배당 수익률 2.5%까지 올라가면서 주요 대형주의 배당 수익률은 이보다 훨씬 높은 3에서 4%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이제는 접근 가능한 시점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주식입니다. 최근에 가장 변동성이 높았던 시장 중에 하나이고요. 중국 본토보다는 홍콩 주식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일단은 3월 5일 전인대 첫날 정부 업무보고에서 재정정책 확대를 통한 경기 방어를 강조했습니다. 부양을 하겠다라는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일단 방어를 하겠다, 추가 하락은 막겠다라는 의지는 표출이 됐기 때문에 하반 경직성은 강화될 것이다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일단 자산 배분 ETF 유니버스 제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왼쪽에 보시게 되면 2월 제한 비중 대비 3월 제한 비중이 어떻게 변했나가 표출이 되어 있습니다. 주식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한국의 비중을 대폭적으로 올렸고요. 다만 미국의 비중은 다소 하향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미국은 동일하고요. 한국은 크레딧 채권을 편출을 해서 현재 12%로 비중을 낮췄습니다. 대체는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 20%를 꽉 채워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3월 자산 배분 전략 여기서 마치겠고요. 4월 달에 더 좋은 전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